예, 불평등, 불균형 발전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차기권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라며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라고 적었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하나부터 10까지 다 틀렸습니다. 우선 정부의 대출 규제는 정책 금융 남발과 토허제 해제 반복 등 윤석열 정부의 실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진정으로 현금이 부족한 사람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진우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만 합쳐도 40억 원 넘는 자산가라지요. 내심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까 봐 걱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찍이 월세로 전환됐어야 할 전세 제도가 여전히 남아서 갭 투자의 재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바로잡기보다 전세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리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몰핀을 대거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이 힘든 서민들이 받은 전세 대출이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또 갭 투자와 전세 사기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더 기특한 일입니까? 서민을 위한 일입니까? 게다가 주진우 의원이 서민을 걱정하니 참 속아 웃을 일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이 변호사로 전직한 이후 2019년 발생한 소득세는 2억 564만 원으로 검찰 재직 시절의 14배에 이르렀고 온전히 변호사로만 활동했던 그 다음 해에는 무려 7억 889만 원으로 5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발생한 소득세 총합은 14억 3,800여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번 돈이 아니라 번 돈으로 인해 납부한 세금이 약 3년간 무려 14억이 넘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당시 소득세를 적용해 계산해 보면 3년간 최소 36억 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언론은 추산했습니다. 월 평균 약 1억 원씩을 번 것입니다. 세상 어느 서민이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연간 수억 원씩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청년이고 이들의 보증금은 3억 원 미만입니다. 검찰 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3년 만에 청년들 전세 보증금의 12배를 벌어들인 주진우 의원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태 기득권이자 특혜의 분산 아닙니까? 부동산 문제는 결과입니다. 원인은 특혜와 부를 끌어안고 국민을 오도하는 기득권에 있습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부동산 문제도 해결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개혁해야 할 대상은 부동산 대출 규제입니까? 아니면 전관 예우 등 온갖 특혜를 받는 기득권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 송구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제 정당에 제안합니다. 검찰개혁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외에도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근본적인 과제인 뿌리 깊은 전관예우 검찰 카르텔 타파가 있습니다.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관행은 여전하고 국민의 불신은 깊습니다. 고위 검찰 간부들의 퇴직 후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주임 제한 대상 기관 확대 등 전관예우 검찰 카르텔 타파를 위한 국회 내 논의를 다시 시작합시다.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전관예우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